강제로 한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난 일본인 임산부의 비극. 일본 교육은 어릴 때부터 한국의 이미지를 낙후되고 오만한 이미지로 심어주었습니다.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입니다. 현재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공항 입구 쪽은 다른 곳에 비해 붐비고 소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임신한 것으로 보이는 한 외국인 여성이 허리를 부여잡고 일본어로 이상한 고함을 지르고 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한가득 고여 있는데요. 그 옆에는 어눌한 한국말로 크게 소리를 지르는 일본인 남성이 기이한 몸짓을 하며 임신한 여성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분노에 찬 한국인들이 모여들었고, 한편으로는 일본인 여성이 그 자리에 앉아 울며 무슨 말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보안 직원들도 나서서 상황을 해결하려 했지만 어려움에 직면하여 결국 구급대원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구급대원을 보자마자 임신한 외국인 여성이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일본어로 무언가를 중얼거리는데, 그걸 듣던 한국인들이 아연실색한 얼굴로 구급대원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듣던 구급대원들은 당황함을 숨기지 못하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무언가를 굳게 다짐합니다. 도대체 한국 인천공항 입구에서 그 외국인 커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일본 시코쿠라는 소도시에서 부모님과 함께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외동딸로 자란 이토우 미츠아라고 합니다. 제게는 어릴 적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와는 고등학교 시절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올해 25살이 되었을 때 결혼을 약속하고 혼전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정한 사람이 이상형이던 제게 이 남자는 완벽한 남편으로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었지만, 아쉽게도 한 가지 부분에서는 맞지 않는 점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남편과 세월을 보내면서 유일하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했죠. 그건 바로 제 남편이 광적으로 한국 팬이라는 점이에요. 솔직히 저는 한국의 호의적인 남편 입장을 들을 때면 마음 한켠이 불편했습니다. 생애 평생을 촌이라면 촌에서 나고 자란 저희 부모님이 다친 사고를 갖고 계셨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 저 또한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무의식적으로 깔려 있었어요. 사실 이 점 때문에 저희 결혼이 엎어질 뻔했습니다. 남편이 한국에 대해 심각하게 호의적인 팬이라는 것을 부모님이 뒤늦게 알고서 결혼에 반대하셨거든요. 하지만 제 뱃속의 아이 때문에 결국 결혼을 승낙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남편을 탐탁지 않게 여기셨지만요. 저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릴 적부터 한국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자랐어요. 그래서 한국 이야기만 나오면 남편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싸운 적이 없을 만큼 찰떡궁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때문에 그 좋은 관계가 한 번씩 불편해지니 괜히 한국이 더 밉더군요. 그렇지만 한국 때문에 남편과 갈라서기엔 남편을 너무 사랑했고 아이를 지키고 싶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남편에게 폭발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는데요. 한국 타령을 하다못해 이젠 남편이 한국으로 신혼여행까지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 때문에 저희는 처음으로 크게 부딪혔어요. 웬만하면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었지만 우리 부부만을 위한 여행을 한국이 아닌 더 좋은 나라로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고집에 계속해서 자신을 믿어보라는 요구가 있어 꺾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의 한국 자부심 앞에서 한 번 더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속은 셈치고 난생 처음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낯설면서도 껄끄러웠던 나라였기에 솔직히 가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심지어 출국하기 전에 부모님이 한국 가서 차별이나 당하지 않게 입조심하라는 연락까지 주셔서 더 긴장하더라고요. 그러나 너무 긴장한 탓인지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한국에 왔다는 실감보다는 애석하게도 화장실 가고 싶단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 둘러볼 것도 없이 도착하자마자 화장실만 찾았습니다. 근데 화장실 간판을 발견한 그 순간 문득 직장 동료가 당부한 얘기가 떠오르더라고요. 한국은 방송에 나오는 몇만 선진국일 뿐 내부 실상은 일본을 따라오기에 한참 멀었다는 겁니다. 그중 공중화장실의 비위생적인 면도 포함이었죠. 그러나 화장실이 급한데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나름의 각오를 하고 들어섰어요. 그리고 저는 당황한 채 눈동자만 열심히 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잘 관리된 나라라고 하면 당연히 일본이라 생각할 정도로 저는 저희 나라 공중화장실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의 공중화장실 상태는 어떤가요? 당연히 누런 때 등이 항상 묻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예상과는 달리 너무나도 청결하게 관리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임산부이기 때문에 위생에 민감했는데 더욱이 다른 나라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될까봐 더욱 걱정이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변기 칸 내부까지도 다녀간 흔적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녀온 뒤 이 사실을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놀라지도 않던 남편은 뜬금없이 휴대폰을 꺼내서 김포공항에 있는 쇼룸 화장실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곤 한국 공중화장실에 대한 칭찬을 또 신나게 연설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남편이 하는 한국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봤어요. 물론 생각보다 시작이 상쾌했다 뿐이지 그렇다고 한국에 대한 오랜 반감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숙소가 공항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 지하철을 이용하자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한국엔 택시 서비스가 별로인가 싶어 바로 실망하고 말았죠. 그 시간대엔 사람까지 많아서 지하철 안은 이미 만석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뱃속의 아이 때문에 사람과의 과한 신체 접촉이 달갑지만은 않았어요. 최대한 남편 곁에 서서 남편을 꼭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어를 할 줄 아는 남편이 느닷없이 맞은편 아저씨한테 말을 걸더군요. 대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남편이 한국을 사랑해서 인사를 하는 것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맞은편에 있는 아저씨가 갑자기 제게 시선을 던지며 살펴보더라고요. 제 몸을 계속해서 살펴봤어요. 너무나 당황스럽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남편을 통해 말을 하려고 했는데 아저씨가 갑작스럽게 일어나셨어요. 그리곤 한국말로 여기라며 본인 자리를 손짓하시더군요. 알고 보니 저한테 자리를 양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으나 남편과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우선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뭐라고 했냐고 물었지요. 남편은 그저 아저씨에게 제가 임산부임을 알렸다고만 하더군요. 일본인이었다면 당연히 임산부인 증거를 대라고 했을 텐데 물증도 없는 단순한 말에 낯선 사람 말만 믿고 자리를 양보해 준 것이 좀처럼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저씨의 후한 마음씨에 너무 놀라서 뒤늦게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심지어 그런 아저씨가 콩그레츄레이션 하면서 너털하게 웃으시는데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옆에 있던 한국분들도 저에게 박수를 치며 임신을 축하해 주셨어요. 사실 이 사실만 해도 충분히 놀라운데 더 충격이었던 건 두 개의 역을 지난 후부터였습니다. 한국인 산모 한 분이 4~5살 정도 되는 아이 한 명과 함께 지하철에 올랐는데요. 만삭인 산모를 보니 한국인에 대한 반감이 사라지고 동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힘들게 임신한 몸으로 왜 지하철을 이용하시는지 걱정이 되어서 저는 자리를 양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입구와 가까운 좌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 산모와 아이에게 알아서 자리를 양보하더라고요. 마치 몰래카메라인 줄 알았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자리 양보가 한국처럼 당연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약자나 임산부에게 자리 양보하는 것이 많이 인색한 편입니다. 한국에선 노약자석, 임산부석이라고 부르는 것을 일본에선 우선석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인들은 대개 다른 사람들의 강요에 의해 자리를 양보하는 경우는 있어도 스스로 그런 배려를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나마 4050대 아주머니들이 양보하는 편이고 건강한 청년들은 아무렇지 않게 우선석을 차지합니다. 그런 곳에서 자란 저는 더욱이 한국의 이러한 사사로운 인심에 놀랍고 감동했어요. 한편으론 제가 어릴 적부터 배우고 알고 있던 한국의 후진적이고 허풍스러운 이미지랑은 달라서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저는 뜻밖의 좋은 기분으로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이 사실을 자랑하고 싶어서 부모님께 전화하여 알렸으나 역시 부모님은 마음을 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일본인들이 더 상냥하고 양보를 잘한다고만 생각했는데 제가 잘 몰랐다고 부정하고 있었어요. 첫날은 숙소에서 편하게 쉬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제가 먼저 남편에게 한국에 관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희 부부는 본격적으로 한국을 구경하러 나섰어요. 이상하게도 전날과는 달리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났어요. 남편의 안내로 저희는 어느 브런치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그곳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이 많더라고요. 수많은 한국인들 중에서도 저는 유독 저희 옆 테이블로 계속 눈길이 갔습니다. 산모 두 분이 서로 구입한 아기용품을 늘어놓고 즐겁게 대화 중이더군요. 저처럼 엄마가 될 그녀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문득 궁금하여 저는 남편한테 통역을 부탁하고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전부 한국의 산후조리와 육아 시스템에 관한 내용들이었는데요.
산후조리원이라는 말이 낯설고 놀라웠어요. 산후조리원은 일본에서 들어본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이고 저도 이날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설명을 덧붙여 주면서 한국은 산후조리가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일본에서는 산후조리 부분에서 한참 후진국인 것 같았어요. 기본적으로 일본에서는 출산 후 약 2개월 만에 거의 대부분의 여성이 직장으로 복귀합니다. 워킹맘뿐만 아니라 전업주부도 일본에서는 5일에서 일주일 정도의 짧은 병원 생활을 한 후에 바로 귀가하여 평소와 같이 집안일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본에선 출산으로 인한 고통은 아픈 것이 아니다며 엄마가 되려면 당연히 감당해야 할 희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산모들은 실제 임신 후 후유증을 많이 겪고 있어요. 물론 그마저도 영광의 고통이라고 여기죠. 그런데 한국은 산후조리를 통해 산모들의 건강 회복에 힘써준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남편이 주문한 메뉴를 가지러 간 사이 생각에 잠긴 저는 남편이 돌아올 그 잠깐의 시간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실례를 무릅써 옆 테이블에 말을 걸어버렸죠. 휴대폰 번역 앱을 이용하여 일본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며 인사드렸더니 마치 저를 옆집 이웃처럼 반겨주시는 한국 산모들 태도에 저는 뜻밖의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무작정 한국인을 무시하고 경계했던 과거의 저가 부끄럽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 이후로도 제가 폭풍 같은 질문을 하면 한국인 산모 두 분은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국이 급성장한 나라라는 것은 방송으로 알고 있었지만 사실 저는 그 탓에 한국인들이 허풍을 떨거나 거만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한국 산모들의 말을 들어보니 정말이지 솔직하고 겸손하더군요. 심지어 저는 한국과 언어도 통하지 않는 일본인임에도 그녀들은 제게 더 상세히 알려주지 못해서 아쉬워하였습니다. 시간상의 이유로 헤어질 때 그 산모들은 곧 엄마가 될 저를 진심으로 격려하며 케이크까지 사주고 가는 인정도 보여주었어요. 그때 느꼈던 감동과 울컥한 기분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런 저를 옆에서 지켜본 남편은 한국인의 상냥한 모습을 익숙하게 봐왔다는 듯 마치 자기가 한국인인 것처럼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남편이 한국인 행세를 할 때마다 거부감이 들었는데 이젠 남편을 이해하겠더라고요. 일주일씩이나 되냐며 짜증부터 냈던 저의 신혼여행은 겨우 일주일뿐이었다고 아쉬워할 만큼 가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살아온 생애 동안 일본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감탄을 한국에서 자주 느끼게 될 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놀라움의 끝이 여기까지라고 해도 저는 한국에 대한 매력에 반하고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입을 들어막을 일이 더 남았다고 해요. 귀국하는 날에 비가 왔었는데요. 그날은 택시를 타고 공항에 도착했고 비가 올 줄 몰라서 미끄러운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그 바람에 제가 예기치 못하게 입구에서 실수로 넘어지게 되는 사태가 발생했죠. 임산부에게 신체적인 충격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당연히 놀란 남편이 얼른 저를 잡아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제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왔던 건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상황을 짠 듯 우르르 몰려드는 겁니다. 마치 한 팀인 양 한국인들이 저희 부부 주위를 둘러쌌어요. 그때 남편이 옆에서 저를 임산부라고 얘기를 하자 한국인들은 갑자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신뢰될 것까지 고려해 한국 여성분들만 제 몸에 손을 대었고 한국 남성분들은 공항 직원과 구급차를 불러주며 도와주었습니다. 이보다 더 믿을 수 없었던 건 몇몇 한국인들은 우리 부부가 구급차에 올라탄 후에도 구급대원들에게 상황 설명까지 해주고 떠나시더라고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겉보기엔 친절하고 상냥해 보이지만 은근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깊어서 남의 위기를 외면하는 일본인들에게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기 때문이에요. 한국인들은 이기적이고 남의 상처에 관심이 없다고 듣고 자라왔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그제야 한국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무사히 일본으로 귀국했습니다. 제가 병원에 다녀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부모님에게 저는 한국에서 겪었던 모든 경험을 신나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을 부정했던 부모님은 역시 저의 변화와 제가 하는 이야기들의 충격을 크게 받은 모습이었어요. 특히나
부상으로 이어질 뻔했던 저를 한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줬다는 이야기에 가장 크게 흔들리셨죠. 짧았던 일주일 동안 한국에서 감동을 강력하게 느껴버린 저는 그 뒤로도 충격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잊을 수가 없어서 제가 느낀 감동을 가족들과 뱃속의 아이도 느끼도록 하고 싶었어요. 무엇보다 출산과 산후조리 시스템이 잘 발달된 한국에서 건강하게 아이를 낳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 남편과 함께 한국으로 해외 이주 준비 중입니다. 낙후된 일본의 출산 문화도 한국처럼 산모의 건강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저희는 제 건강을 지키면서 둘째부터 셋째까지 한국에서 낳을 계획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선진적이고 깨끗한 한국에서 따뜻한 한국인들과 함께 건강하게 자랄 걸 생각만 해도 뿌듯하고 행복합니다.